보통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어서야. 이거는 사회에 적응하냐 아니냐가 아니야. 나답게 사는 것보다 SNS를 보면은 그들처럼 사는 법을 그냥 무의식중에 강요받는 있는 거지. 원장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친구가 나름 좋은 곳으로 이직했는데 또 그만두고 싶다고 하네요. 공허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그렇구나. 고민이 될 것 같아. 식상한 조언보다는 실제로 6번 이직했던 분의 실제 컨설팅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게. 이직 준비 중 아니면 이직했는데 여전히 이직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엄청 될 영상이야. 보통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 상사가 이상해서, 회사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데로 가. 근데 처음에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도돌이표가 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분명히 상황만 바뀌면, 야근만 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제자리 걸음하는 자신을 보면서 점점 그 화살이 나한테 향하게 되면서 자신을 탓하게 되기도 하고, 나 왜 이렇게 못 버티지? 나 왜 이렇게 일에 정을 못 붙이지? 나 좀 평범하게도 못 사나?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이런 속마음을 남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PD님처럼 공감해주진 않고 막 뭐라고 핀잔만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아. 이건 나도 공무원 시절에 겪었던 얘기였어. 일하기도 싫고 출근길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겨우 말을 꺼내면 배가 불러서 그렇다, 더 힘든 일 안 와봐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약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로 좀 취급을 좀 당했던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어서야. 이거는 사회에 적응하냐 아니냐가 아니야. 내면의 기준이 모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결국 기준 없이 살아온 시간의 결과지. 왜 기준 없이 살아왔어? 하라는 대로 해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못 배운 거야. 개개인마다 일에 대한 적응, 회사에 대한 적응, 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기준 없이 맞춰만 온 거지. 살면서 대부분 뭐 학교나 회사에서 적응 잘하면 장땡이잖아. 그런 사람일수록 인정받고 잘 살고 있다는 칭찬도 막 외부로부터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를 원하는지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야. 특히 현대 자본주의는 말이야, 내 기준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형성되어 있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너는 이 옷을, 가방을, 집을 가져야, 직장을 가져야, 그리고 당연히 재테크도 필수야. 다 했어? 아, 그러면 너는 비로소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야. 왜냐면 자본주의는 결핍에서 움직이거든. 끊임없이 외부에서 채워야 되는 시스템인 거지. 우울할 때, 기분이 나쁠 때 우리 필요 없는 물건 사잖아. 그리고 배고프지 않아도 계속 허기지고 먹고 싶고, 뭐 디저트도 먹고 빵도 먹고 음료도 먹고,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로 만들어진 결핍 때문인 거야. 나답게 사는 것보다 SNS를 보면은 그들처럼 사는 법을 그냥 무의식중에 강요받는 있는 거지. 스스로 어떤 기준보다는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기준을 가져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보기 좋은 소비를 탑재하며 살아가. 더 슬픈 것도 있다? 더 슬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일부러 피하려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왜냐면 인간은 원래 판단을 회피하게끔 하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 변화는 어렵고 살던 대로 가족, 조직, 시스템 안에 사는 것이, 그렇게 시스템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야.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편견을 반복할 뿐이다라는 말했어.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거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내가 진다는 거야. 더 이상 탓할 대상을 외부로 둘 수 없는 거야. 고통도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지. 현실을 마주하고 기준을 만들면 지금의 하는 일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바라보니까 빨간 약을 먹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왜?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을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연봉, 그리고 일하는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조건만 얘기해. 물론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직을 선택하게 되었는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었는지, 또 그런 이직을 통해서 뭘 받고 싶었는지, 아니면
하면 사실 그냥 좀 도망친 거 아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선택은 정말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말할게. 어디 가든 분명 같은 벽을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했어. 자진 이직으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3단계 회복 루틴이야. 이름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 일라찾기 프로젝트. 1단계는 감정 반응을 수집하는 거야. 하루를 마치기 전에 어디다도 상관없어. 세 문장을 노트, 메모에 블로그 아무 데나 적어보는 거야. 예시는 내가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내가 가장 무기력했던 순간은, 감정 없는 시간은, 이런 걸 한번 적어보는 거지. 이걸 하는 이유는 명확해. 감정은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사실 나침판이야. 좋고 싫음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싫음은 기준에 벗어났다는 신호가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나의 말버릇 분석하기. 말버릇은 타고난 기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거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나도 모르게 쓰는 말이나 친구들한테 하는 말들을 좀 수집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나는 사람 많은 데 가면 에너지가 쭉 빠져. 나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아니면 나는 지브리 음악 들을 때가 제일 창의적이야. 이런 분위기는 정말 못 참겠어. 너랑 말하면 뭔가 편안해져. 이런 식의 내가 말하는 말버릇. 무심코 뱉은 말, 반복되는 말이 나라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이야. 3단계 마지막은 싫은 것 목록을 만드는 거야. 나는 이런 상황이 싫어, 이런 사람도 싫어, 이런 식의 문장을 20개 정도 적는 거야. 내 노트에 적는 거니까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 감정 없는 회의, 주말에 오는 카톡, 주말에 오는 회사에서 오는 카톡이겠다, 그치? 과정보다는 결과를 바라보는 분위기, 시끄러운 환경, 막 너무 빠르게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이거를 적는 이유는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선을 긋는 사람인가를 찾는데, 그 출발선을 찾는데 굉장히 필요하거든. 싫은 것을 명확히 하는 거는 진짜 나다운 삶의 시작일 수 있어. 친구한테 꼭 해보라고 할게. 맞아. 이게 꼭 전부는 아니야. 근데 그 친구한테 이직을 계속하는 이유, 나에 대한 문제를 찾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말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직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약한 것도 문제 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금 그 친구는 나의 방향이 잘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조건보다 중요한 건 나답게 일하는 나야. 너무 늦었다고? 아니야.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야. 오늘 이야기가 이직을 준비하거나 방향성을 잃은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